음. 자, 수업 진행하도록 하고, 아까 내가 시험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제 실전 연습을 할 시간이 시험까지 한 3주 남았죠. 3주 정도 남았는데, 매일같이 좀 아침에 국어 문제를 풀 때 집중을 해서 푸세요. 만약 집중이 안 될 것 같은 날이 있으면은 모의고사를 풀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그냥 기계적으로 해야 되니까 무슨 일일 과제처럼 이렇게 풀어 제끼시면 안 좋은 습관이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봐. 국어 문제를 풀 때 언제 점수가 나가요? 국어 문제 풀 때 틀리는 걸 가만히 보면 틀릴 걸 알아 몰라. 대다수의 문제들을 몰라요? 내가 상상도 못한 거에서 많이 틀려? 상당히 필요하다. 상당히 필요해. 아니 대충 알지 않아? 이 지문에서 나는 많이 나가겠다. 나갈 것 같다. 둘 다일 수도 있는데 근데 막 의문사 당하고 있는 건 차라리 시험 문제 풀 때 큰 문제가 안 되는 게 국어는 이제 선생님도 열심히 해봐서 알지만 제일 문제가 진짜 뇌절이라는 게 와요. 오늘 뇌절은 어디에서 왔을 거냐면 거기에서 1차적으로 왔을 수 있어요. 제일 강한 뇌절은 아니지만 문제 10번에서 한번 살짝 뭐지? 이렇게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문제 지문 비문학 28에서 33번까지 있는 이 지문에서 한 번 반드시 왔을 거고 그리고 문학은 34에서 38번까지 있는 난소공 여기에서 왔을 수 있고 그 다음 비문학 그쵸? 그 다음 비문학 바이러스 지문 이렇게 거쳐 오시면서 아마 지금 독해가 안 된다 이런 머리가 안 돌아간다라는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게 없으셔야 돼요. 수능 날은. 그거 글을 읽다가 이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글을 읽다가 정실줄을 놓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드실 텐데 수능 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느낌이 한 번도 드시면 안 돼요. 그런 느낌을 안 들게 하려면 처리를 해야 돼 그런 거. 보통 뇌절이라는 게 왜 오냐면 정보를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 될지 모를 때 와요.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막 갑자기 이제 시작되는 거 있잖아. 슬슬 느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보다 잘할 거라고 그러더라. 수빈쌤이 조건부 확률. 그래가지고 이거 이렇게 나와서 얘를 막 문장으로 말해. 그리고 문장을 또 식으로 막 바꿔. 그리고 막 예시가 나와. 막 이런 거 나오면 이제는 헷갈리다가 정보 다 놓치고 문제로 들어갔을 때 뭐 묻는지 모르고 무너져 내리는. 그쵸? 그리고 샌드위치 측량법, 막 경쟁 측정법 이런 거 나왔을 때 이제 거기에서도 뭔가 이렇게 잘 따라가다가 갑자기 뭐야 이거 잘 모르겠다 이렇게 돼버리면서 앞에 내용 다 까먹고 뒤에 거 다 까먹고 이제 문제 갔는데 문제 안 풀리고 그리고 이제 끝 이렇게 되는 어떤 그런 흐름이 있는데 그럴 때 내가 그런 게 어디에서 오는지가 좀 개인차가 있어요. 선생님 말이 전혀 공감이 안 되는 친구들도 있어. 나는 괜찮았는데 문제도 다 맞고 그런 건 국어를 잘하는 거죠. 근데 이 뇌절이 맞아 선생님 말씀처럼 이런 거 할 때마다 왔어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직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즉 이해가 되지 않았을 때 이게 자연스럽게 말이죠. 이게 이거지 이러면서 자연스러운 이해라는 건 뭐냐면요. 문제 풀 때 별 문제가 없는 걸 말합니다. 근데 글을 분명히 읽었는데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정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 때 다 틀린다는 말이죠. 시간도 오래 가있고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건 다 개인차가 있다고 했죠. 배경 지식 차이라든지 본인이 특별히 약한 유형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거를 질문을 해줘야지. 그러면 선제적으로 이걸 어떻게 합니까는 사실은 누누이 수업 시간에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죠. 왜? 나는 그렇게 해도 이해가 안 될 수가 있거든. 그냥 수업 시간에 범용적으로 듣는 수준으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아까 시험 보기 전에 문제가 생기면 체크를 하라고 했죠. 나름대로 어디에서 시간이 오래 끌고 있고 어디에서 좀 머릿속이 정리가 안 되는지를 다 체크해놨다가 사후적으로 분석하라는 건 그런 거 분석하라는 거예요. 문제의 답 어디 있는지 찾지 마시고 사고의 흐름에서 문제 그런 거를 아셔야지 점수가 오른다. 사실은 국어는 정보 처리 싸움이에요. 쉽게 말해서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네, 그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처리하느냐. 근데 정보를 처리해야 되는데 졸려. 그럼 정보가 처리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체력 관리입니다. 체력 관리.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한테 보여줬으면 하는 모습은 굉장히 생기발랄한 모습인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잘 쉬셔야 돼요. 국어는 이제부터 잘해야 되는 게 잘 휴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침 머리가 안 돌아가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1년 동안 공부한 게 다 허사가 됩니다. 왜요? 그냥 생각이 안 돼. 머리가 막 아파. 근데 글을 어떻게 읽을 거야? 그치? 그러니까 잘 쉬세요. 진짜. 그래서 11시 이전에는 주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전 6시에 일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뇌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알았죠? 너희가 현역이랑 달라야 될 건 이런 거야. 이런 관리. 이해되시죠? 현역들은 이런 거 못해요. 하고 싶어도. 그리고 이런 거 시키지도 않아. 하지도 않고. 시키는 걸 하셔야 됩니다. 이제 수빈쌤이든 진영쌤이든 여러분들 담임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말씀을 그대로 이행하시고 그대로 하세요. 왜냐면 제일 좋은 걸 말해주는 거야. 나도 못해내는 걸 너희한테 부탁하는 거니까 그런 걸 하려고 노력하셔야 된다 이거죠. 뭐 쓸모없어. 모르지. 쓸모가 있을지 없을지는. 근데 한번 해봐. 작년과는 달라져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수업 전에 한번 해봤고요. 문제로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감의 화작이 상당히 난도가 지금 낮습니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해되시죠? 요 정도는 솔직히 망설임 없이 다 풀어줬으면 좋겠다. 불안해하라는 게 아니고 그럼 내가 망설였어. 그럼 왜 망설였는지 어디 부분에서 사고가 명확해야 될지 이런 걸 체크하시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거 다 맞아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틀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될 시기야. 지금이야말로. 그러니까 문제 하나를 풀었을 때 얘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는데 넘어간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아무리 풀어도 소용이 없어요. 아셨죠? 내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남들은 다 맞췄는데 나 혼자 틀리는 거 그게 공부 대상입니다. 또 남들이 다 틀렸는데 내가 혼자 맞았으니까 공부 안 하셔도 돼요. 이해되시죠? 나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남을 보지 마시라고. 알았지? 오답률 이런 거에 예민해지지 마세요. 남들이 다 틀렸는데 나도 틀렸어. 당연한 거야. 그럼 틀리라는 소리야. 수학 30번 같은 거 남들이 다 틀리는데 나도 틀리잖아. 근데 그거 맞추려고 너의 모든 걸 쏟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틀린 것들은 무조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1번부터 3번까지는 이제 강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나왔죠. 이제 2번 문제가 약간 그림이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렸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의 선지 구성 자체는 되게 평이했습니다. 맞죠? 판단하는데 어렵지 전혀 않았고 자, 혹시 1번부터 3번까지 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선지나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으면 좀 이야기해 볼까요? 있었다.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넘어갈게요. 이 정도는 그럼 쉽게 풀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자, 4번부터 7번까지입니다. 자, 협상이 또 나왔고 그 다음에 기사문 선생님이 협상에 주목하는 이유는 협상이 수능에서 나와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번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정정해야 될 게 선생님이 혹시 상담 과정에서 여러분들께 내년에 문법을 선택한다 막 이렇게 또 개소리를 짓거렸더라고요. 제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예요. 죄송합니다. 헷갈렸어요. 내후년에 선택은 들어가고요. 내년에는 이제 언어라는 그냥 나눠 놓기만 해요. 똑같이 시험은 들어갈 겁니다. 어쨌든 근데 여러분들은 내년에 시험 볼 거 아니니까 큰 문제가 없고 근데 이제 내 의견은 그거였어. 이제 이게 나눠지게 되면 화작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화작을 좀 어렵게 내지 않을까 이런 거였는데
뭐 내년에 한 번 더 있으니까 꼭 화작이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할 수는 없죠. 근데 선생님의 의도는 그렇습니다. 화작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아무래도 모든 시험의 첫 부분이잖아요. 화작에서 절대 막힘이 없어야 된다. 알았죠? 여러분들은 좀 어렵게 공부해놓고 쉽게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4번부터 7번까지 혹시 좀 어려움을 겪었다라든지 이런 문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고민이 된다라는 학생 있을까요? 없다. 넘어갈게요. 자, 8번에서 10번인데 여러분들 이제 아무래도 10번 문제 틀린 학생 있나요 혹시? 10번 다 맞으셨나요? 다 맞았어요? 10번? 10번 같은 문제는 이제 자료 유형, 자료 활용 문제인데 좀 헷갈렸을 수 있을 만한 선지가 4번 선지죠. 그쵸? 그 다음에 5번 선지입니다. 그쵸? 근데 5번은 이제 아예 틀린 말이 있죠. 5번에서 틀린 부분이 이제 나, 다를 활용해서 우리 학교도 식상표의 주 2회 이상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표시하고 있으므로 뭐뭐 하고 있으므로 음으로 여기에 이제 주목해서 풀으셨어야 되겠죠.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A를 임으로 B다. 뭐예요 이게? B는 A의 뭐가 되죠? 결과가 되죠. A는 B의 원인이 되고 그렇다는 거는 유발 성분을 표시하는 것이 식단식원 학교로 선정될 수 있다라는 결과의 원인이 된다는 것인데 그러한 내용이 나와 다에 있는가? 다에 그런 내용이 없죠? 이해되시나요? 네, 이런 식으로 이건 인과관계라는 것이 없는데 인과관계를 만들었구나 이런 식으로 풀어내셨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8번에서 10번까지도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11번부터 15번에 문법 문제로 들어가는데 자, 이번에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이번에 문법은 되게 무난하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주동문과 사동문에 대해서 그리고 능동문과 피동문에 대한 어떤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하지만 얘네가 쉬운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만큼 많이 만나봤다는 의미고 얘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포인트로 공부를 해두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지문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지문 자체를 공부 대상으로 삼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모르는 내용이 없다고 자꾸 넘어가지 마시고 조건, 항상 선생님이 말하죠. 문법에서는 조건과 제약이 중요하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조건과 제약이 중요하니까요. 얘네들을 잘 파악하면서 주동문이 사동문이 되는 어떤 조건과 제약, 능동문이 피동문이 되는 조건과 제약 각각에 대해서 공부를 충분히 해놓으실 필요가 있겠다. 그런 것이죠. 자, 11번 틀린 학생 있을까요? 11번 혹시 나 11번 틀렸다. 너희 이제는 다 맞니? 야, 수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오케이. 11번을 보시면 자, 세웠다 보자. 세웠다. 이런 거 좀 공부를 형태소 분석 같은 거 할 줄 아셔야죠. 세웠다. 우리 할 줄 아나 보자. 세웠다의 형태소 분석을 한번 해볼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나와서 시켜봐야 되나? 뭐? 세웠다? 세웠다예요? 오케이. 이게 끝인가? 여기에서 끝? 서를 분석해내야 됩니다. 어간 서예요. 그 다음에 뭐가 붙을 거예요? 이우라고 했죠. 이우. 얘는 뭡니까? 사동적인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동적인사예요. 네. 그 다음에 다는 어이죠. 서, 이우, 다예요. 어시 들어갈 거예요. 과거 시제 성함을 하면 어시도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서, 이우, 다예요. 세웠다는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이런 단어들은 자꾸 내내 세웠다가 되게 꽂혔나봐요. 세웠다 쩐다 그치? 이러면서 서 이루었다.
이렇게 분석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11번은 말이 안 되죠. 녹는다는요. 어른이 녹는다 이런 식으로 목적어가 필요 없는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일단 타동사 임으로부터가 틀렸어요. 그냥 문제가 쉬웠을 뿐이지 세웠다를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이런 거는 선제 다 공부하세요. 사후적으로 알았죠? 그래서 내가 모르는 게 이게 지금 맞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선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모르는 게 있거나 지연되는 게 있는 게 문제인 거야. 알았지? 이건 운이 좋게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 운이라는 요소가 리스크야. 여러분들에게. 그쵸? 랜덤이라는 거잖아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가 아니라 다 알아야지. 100%로 만드세요. 자, 12번. 12번 같은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형태소 분석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나날이 분위기가 다운되는 거는 시험이 가까워져서 그런 거겠죠? 아니면은 내가 뭔가 또 잘못하고 있나요? 좀 웃어 얘들아. 괜찮아. 뭐 아직 끝난 거 아니잖아. 그치? 진짜 끝나려면 15일이 돼야지 끝난 거. 그건 또 수능이 끝난 거지 입시가 끝난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수시를 기다리는 친구들도 있고 논술을 쓸 애들도 있고 아직도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남아있어요. 근데 지금부터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아셨죠? 무슨 일이 생겨도 괜찮다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나도 그렇게 살고 있다고. 큰일 났네? 이러면서 큰일 났다. 근데 살아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좋은 생각, 긍정적인 판단 하시길 바랍니다. 나쁜 생각하지 마시고요. 괜찮습니다. 내가 너희보다 더 나쁜 사람이야. 알지? 비시험이 언제 말해줬죠? 빚지지 말고. 근데 빚도 잘 줘야 돼요. 그것도 재산입니다. 경제 시간에 배웠죠? 빚도 자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쨌든 12번 보시면요. 이 마르다, 그러니까 말린 이거 있죠. 말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린, 말렸다 똑같네 막 이러시면 안 되고 이 말린 신문지 할 때 말린과 말렸다에서 말렸다 이 말렸다에 어떤 어근 분석을 좀 해보자. 어간 말리는 뭐 플러스 뭐예요? 이제 대답할 수 있는 너희 손 안 듣네 시킨다. 12번 맞, 나 틀렸다. 12번 틀렸다. 이러니까 듣네 시킬까봐. 그러면 손 안 든 우리 지영이가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 말린의 분석을 한번 부탁해도 될까요? 뭐예요? 말다. 말. 어간 플러스 뭐죠? 말끝? 리. 이렇게 분석이 되겠네요. 그렇죠? 맞아요? 네. 말렸다는데 말렸다. 그럼 그 옆에는 리 생각이 듣고 한번 볼까? 맞죠. 말을 그 다음에 그렇게 리. 그 다음에 이렇게 나뉘겠죠? 형태소 분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이라는 어간과 말이라는 어간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이 문제는 결국 아니야. 말렸다예요. 그러니까 형태소 분석을 할 줄 모르면 이게 다른 걸 몰라요. 말다, 말리다라는 게 있지 않을까? 막 이러면서 말리다라는 말이 여기 있어. 마르다가 있고 미었다가 합쳐진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의심을 이걸 외워라. 야, 마르다라는 걸 외워. 그 말이라기보다는 이게 무슨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문제 우리 풀고 있어요? 사동정비사, 피동정비사 푸는 거죠? 죽을래? 끄덕거려. 알았지? 이게 사동정비사, 피동정비사를 잘 분리될 수 있을 거라는 의심을 한번 해보셔야죠. 그러니까 리를 넣어보고 이렇게 달라지는 양상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보시는 거예요. 아셨죠?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분석해라가 아니고
의심을 해보라는 거지. 아, 혹시 리를 넣어봤더니 얘는 말리다가 되는데 얘는 말다라는 게 이 마르다라는 의미, 아, 마르다가 있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이렇게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좀 납득이 되세요? 어간 이런 애들을 명확히 한번 문제에서 의도하는 대로 한번 나눠보면 한번 의심해보면 의심할 건덕지가 생긴다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사실은 1번밖에 답이 될 만한 놈이 없는데 혹시 다른 답을 골랐다 나는 다른 답 골랐다 몇 번? 5번? 3번? 3번? 오케이 3번 보시면 감기다가 있죠. 감기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뭐냐면요. 서로 다른 용어에서 파생돼. 그쵸? 이 말다는 영어로 뭐예요? 롤. 오, 맞아. 그 다음에 마르다는 드라이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완전히 다른 단어잖아요. 동음, 이어, 다이어 말할 때 우리가 영어로 한번 바꿔보면 쉽다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해서 정답입니다. 그런 이유로 정답이에요. 다른 용어인데 형태가 같죠? 그러면 이제 감기다를 볼까요? 감겨 있었다가 감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이 감다. 아하. 여기도 간다죠. 그래서 3번 선택한 친구들이 좀 있나요? 3번 선택했다 내가. 틀린 사람들은 다 3번을 선택했네. 얘랑 얘가 뜻이 다르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건가요? 분들 잘못 읽었어요? 충격. 친구는 재영이는 뜻을 다르게 생각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눈을 태엽이 감다. 그리고 눈이 저절로 감긴다. 둘 다 영어로 바꿔보세요. 이 태엽을 감다는 뜻이 뭐야? 태엽을 말 그대로 이렇게 꼰다는 풀이죠. 태엽을 이렇게 돌린다는 풀이죠. 그래서 이거를 감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 얘는 눈이 저절로 감긴다는. 다친다 뭐 이런 뜻이죠. 근데 얘네 둘의 뜻이 좀 헷갈렸을 수 있어. 진짜 이거 보니까 순간적으로. 그쵸?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될까? 뜻을 정확히 사전에서 찾아서 풀어야 될까? 이 문제는 헷갈렸을 수 있거든요. 충분히. 어떻게 풀었어야 될까? 정답인 1번과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뭐가 더 답에 가까운지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거지 우리가. 이해되시죠? 왜냐면 우리나라 말이지만 이런 뜻들이 이게 동음이었는지 다이어인지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리고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서로 다른 용언이라고 했어. 그치? 이해되세요? 그러면 용언이 달라야 되거든? 그치? 근데 얘네들은 서로 다른 용언이라고 안 볼 수가 있는 거죠. 뭐에 비해서? 1번에 비해서. 1번이 너무 서로 다르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실 때 하나의 선지만 보고 그냥 절대적으로 풀려 하지 마시고 다른 선지랑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뭐가 더 답에 가깝나. 왜냐하면 수능 때 특히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특히 이건 문법보다도 문항에서 그런 거거든요. 수능은 답이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아닌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어떤 근거를 자꾸 들게 된다면 내가 의식적으로 다른 선지들과의 상대적 비교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이번 주 문항 문제가 혹시 내가 이번 주 문항에서 좀 틀렸다. 평소 때보다. 이런 친구들은 이번에 이 상대적 비교라는 생각을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13번으로 넘어갈게요. 13번. 13번을 혹시 오답으로 체크한 친구 있나요? 13번? 몇 번이라고 하셨어요? 답이 안 보여서. 답이 안 보였어요? 이거는
뭘 많이 하시냐면 13번 틀린 친구들은 그 내가 준 프린트 좀 하고 있어요. 그걸 좀 더 해야 그런 연습을 잘 하고 있다면 이게 니은 첨가를 지금 헷갈린 거거든요. 이 니은 첨가가 없죠? 뭐가요? 네? 5번 보면 서간립에서 이거는 지금 연음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착각하잖아요. 이런 연습을 많이 해야 할 뿐이야 이거. 그러니까 이제 노가다지 진짜 연습 많이 하시고 형태소 분석하시고 이건 의문의 변동이니까 의문의 변동 계속 발음하는 연습. 그러니까 발음대로 푸는 게 아니라 그 발음이 의문 변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연습을 많이 하시는 수밖에 없다. 혹시 14번 틀린 학생 있나요? 14번은 나는 되게 풀면서 재미있다라고 생각한 문제인 게 이감이 노력한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 유형은 수능에서 나와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감도 응용을 내고 있다. 근데 이런 문제 되게 재밌죠? 그래서 답도 되게 재미있는 메커니즘으로 냈죠. 뭐예요? 문장 똑바로 안 읽으면 학습할 그쵸? 위의 문장의 서술어가 안긴 문장의 서술어로 만들어라라는 또 조건을 누락했으면 틀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재밌고 좋은 문제입니다. 이런 게 이감이 좀 좋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 잘 맞았다면 잘했고, 그 다음에 15번 틀렸다. 난 15번을 틀렸다. 괜찮았나요? 15번?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건과 제약을 잘 보고 있으면 말이며 뭐 부터 값이 이런 것들이 뒤에 붙어있는 환경을 봤다면 진짜 문제없이 풀지 않았을까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문학으로 넘어가서 16번부터 19번의 고전시가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선상탄이죠? 나 선상탄을 전문을 본 적이 없다. 선상탄은 전문 공부가 필요한 작품입니다. 얘는 박인호고요. 박인호는 누앙사 등 아주 주옥 같은 문학 작품을 남겨서 우리를 빡치게 하는. 너무 추워? 꺼도 돼요. 저기에다가 그 전원 버튼 누르시면 유소를 시킨 거야. 멋진데.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성상탄 꼭 해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문을. 그래서 닐꼬병든 몸을 주사로 보내실세 을사사마의 진동현 나래원이 이게 해석이 안 된다. 그러면 걸러질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성상탄 한번 해석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내가 다 해석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이거는 만약에 해석이 필요하면 그 해석본이 그 컴퓨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자료 선생님이 그 고전시가 모아놓은 자료 있잖아요. 그거에서 다 있으니까 공부 꼭 해주시고. 자, 그럼 16번부터 보겠습니다. 16번 문제는 과거와의 대비를 통해 현재의 상황에 대한 한판을 표출하고 있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저기 중리학 이후에 보시면요. 황제 작주거는 웬 줄도 모르나다. 장황 강동거에 추풍을 만나신들 편주굿 아니타면 천청해활하다. 언해흥이 절로나며 성공도 아니 바꿀 제일강산의 부평 같은 어부생애를 이력주 아니면 어디 붙여 다닐런고. 이런 식으로. 이거 지금 뭐예요? 좋은 시절에 배를 탈 수 있었다는 거야. 그 배가 없었으면 나는 어땠다? 그 어떤 자연의 흥취를 느끼지 못했을 테니까 임금 그 헌원 씨 아까 원망했잖아요. 중리학천에서. 그 이유에서는 헌원 씨를 원만한 게 왜다? 잘못됐다라고 다시 재인식하고 있죠. 내가 정신 나간 소리를 했구나. 왜냐면 추풍, 가을바람이 불었을 때 가을배 타고 어부의 생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자연을 즐기는 그런 삶도 배가 없으면 못했을 거라는 거야. 근데 과거의 평화로운 시기엔 배가 이렇게 쓰였는데 뒤에 보시면 판옥선, 그쵸? 무리무리 나는 듯한 판옥선을 주야에 빗깃하고 인푼 영어 후대 흥이 전혀 없는 게요. 지금은 어떻죠? 전쟁이죠. 전후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흥이 전혀 없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과거와의 대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좋았던 시절과 좋지 않은 현재, 그거의 대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것이죠. 자, 의문형 진술이라는 거는 뭡니까? 물음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의문형 진술로
각수를 마무리했다. 각수만 보면 되겠네. 뭐뭐 하노라, 뭐뭐 없애라, 뭐 이러고 있네요. 당연히 틀렸네요. 참고로 초장, 중장, 종장과 각수와 다 다른 단위죠. 여러분들 이런 거 절대 헷갈리지 않도록 다시 한번 주목해 주시고요. 뭐 가는 화자가 표면에 나타나 있다. 나는 청자가 표면에 나타나 있다. 근데 나는 청자가 표면에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바로 지울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4번에 가는 대조적인 색채를 지니고 나는 유사한 색채를 지닌 색채를 표현하면 되겠죠? 색채를 찾으시면 되겠죠? 근데 뭐 색채가 두드러지는 부분이 뭐 황은 이런 게 있긴 한데 그게 무슨 대조적인 색채를 지녔다라고 보기에는 힘들죠. 색채가 쓰인 건 맞습니다. 창파, 황은 뭐 저기에 가 보시면 바람 쫓은 황후는 원근에 쌓여 있고 아득한 창파는 긴 하늘과 한빛일세. 이 부분에서 대조적인 색채를 지닌 건 맞죠. 근데 자연물의 모습은 아닙니다. 황후는 뭘 묘사한 거죠? 전쟁의 기운, 즉 일본군의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 거죠. 이렇게 그 자연물 아니니까 일단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가와 나는 모두 시간적 배경을 부각한다. 뭐 그렇다고 찾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이걸 굳이 찾지 않고 서정적 분위기에서 X를 쳤다 이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푸실 때 물론 앞에 있는 시간적 배경을 다 찾아서 푸셔도 좋지만 더 아닌 게 바로 보이면 바로 제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시간을 아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 틀린 친구. 나는 17번 틀린 친구가 많을 거라고 예상했어. 왜냐면 이거는 선지를 끝까지 봐야 된다. 선지를 끝까지 안 봤거나 허용 가능성과 모순점의 차이를 모르는 친구들이 모른다? 아니면 그걸 잘 못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4번 고르셨죠? 이거 틀렸나? 몇 번 고르셨어요? 4번? 몇 번 고르셨어요? 2번이랑 4번 또 틀린 사람 몇 번? 4번, 2번 중에서 하나 선택한 거지. 자, 봐봐. A와 F를 중심으로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은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했을 때 자, 4번 보는 친구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가의 화자는 B의 행위를 백성들이 원망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은 배를 만든 걸 원망하는 거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죠.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말했을 수 있고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허용 가능하다는 거죠. 4번 선지는 허용 가능하다. 왜 허용이 가능해? 어쨌든 그 배가 만들어져서 오랑캐들이 쳐들어오게 된 거는 배 타고 쳐들어온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배를 원망했다는 건 사실은 그 오랑캐가 쳐들어오게 만든 그 사실 자체를 비판한 것이니까, 원망한 것이니까 이거는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럼 2번 선지 볼게요. 자, 나의 아는 F를 언급함으로써 자연 속에서 누리는 즐거움이 이의 즐거움에 못지않음을 강조하고 있다. F가 뭐죠? 소부와 허부죠? 소부 허유를 언급함으로써 소부 허유를 언급함으로써 자연 속에서 누리는 즐거움이 이에 못지않다. 이는 만승이네요. 이거는 이제 높은 벼슬입니다. 높은 벼슬 정도가 아니라 임금이 타는 수레 같은 거예요. 임금이 타는 수레. 그러니까 권력의 정점. 이해되시죠? 쉽게 말하면 속세의 권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이거는 지금 뭐에 말린 거냐면 이 문장 자체에 말린 거야. 내가 알기로 소부 허유는 뭐냐면 자연을 즐기려고 속세어를 등진 사람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여기에도 그렇게 적혀있지 않나요? 그렇죠. 소부허유. 얘네들은 왕위를 물려주려 하자 거절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소부허유라 하면 자연을 즐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자연, 친화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선지에서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F를 언급한 이유가, 소부허유를 언급한 이유가 이걸 언급함으로써 자연 속에서 누리는 즐거움이 만승에 못지않다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거야. 아니 얘는 언급하면은 만승이랑 관계가 없는데 왜 얘를 연결했을까? 근데 잘 보세요. 소보어가 뭐를 지금 거부했대요? 왕위를 물려줄 것을 거부했대. 근데 이 만승이 아까도 말했지만 왕이 타는 마차 수레 같은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얘를 굳이 언급한 이유가 뭐야? 그 수많은 그 자연을 즐겼던 분들 중에서 얘네가 첫째로 뭐 하는 애들? 왕위까지도 자연을 즐기느라 거부한 애들. 그러니까 얘네를 굳이 언급함으로써 이 만승을 또 말했다는 건 의도적으로 당연히 높은 벼슬 이것이 나한테 온다 한들 자연이 더 좋다. 즉 자연을 즐기는 것의 즐거움을 더 강조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번 선지는 약간 이렇게 뭉뚱그려서 읽으시면 안 돼요. 소부어는 만승과 관계가 없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문장을 잘 읽어보시면 F를 굳이 언급한 이유는 수부어를 언급함으로써 자연 속에서 누리는 즐거움이 이의 즐거움에 못지 않음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다라고 했을 때 이게 틀리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드러난 순서와 관계없이요. 그쵸? 이해되시죠? 근데 5번을 끝까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학 선지는요. 제발 끝까지 보시고요. 이런 애매모 이거 골랐을 때 아마 애매모호 했을 거야. 이거 좀 애매한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 5번 보시면 만족감이 나와 있대. 자, 가해하자는 시와의 비교를 통해 만족감? 가해하자는 이 시 전체에서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쵸? 이해되시나요? 여기 보세요. 시와의 비교를 통해서 만족감이 드러났다고 하는데 상공도 아니 바꿀 제1강산의 부평 같은 어부생애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부생애를 하고 있으면 얘는 그걸 만족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얘는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장수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건 만족이 아니라 그렇게 살았었는데 과거를 만족했던 과거를 회상하는 거라고 하면 또 모르죠. 근데 이건 과거 회상이라기보다 그냥 그 시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왜? 현 시점에 그 전문이 감도는 어떤 자신의 현 시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대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17번은 확실히 하는 게 5번이에요. 만족감을 드러냈다고 하는 건 반드시 걸러냈어야 한다. 이게 바로 허용 가능성과 모순점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순점은요, 또 말도 안 돼요. 이런 거 없다. 이런 식이 되어야 돼. 수능은 무조건 그럴 거야. 그러니까 수능 문학이 쉬워요, 여러분. 대신에 그런 게 어렵지. 이제 표현상의 특징, 시에서는. 표현상의 특징을 못 집어내잖아? 그러면 막 공간간적 신성 못 찾아내잖아? 그럼 그때부터 말리는 거야. 2018 현대시가 선생님은 여러분들 꼭 기출 분석할 때 2018 수능에 현대시 부분을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게 그때 표현상의 특징이 상당히 까다롭게 나왔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2018 수능을 꼭 참고하셔라. 아마 분석을 해서 답은 다 아실 텐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게 무슨 문제였냐면 그거 기억나시죠? 묘지명. 이 묘지명이 지금은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서 뭐가 쓰였다? 단어가 쓰였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게 처음 나올 때만 해도 이걸 단어를 못 찾아내는 애들이 부지기수였다. 그래서 커녕을 살려서 읽어내지 못했다. 심지어 강사들마저도 이 묘지명을 이게 모르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비연기였던 건가? 아니 연기였는데 애들이 몰랐을 거야. 연기였는데 그러니까 공부가 표현상의 특징 위주로 되어야 돼요. 시가 묘지명을 냈는데 단어를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돼. 어쨌든 이 단어를 어떻게 찾아내요라고 했을 때 꽤나 이름 높으신 선생님들도 이거는 단어를 몰랐으면 찾아내기 힘들다라고 말한단 말이야. 커녕에서 읽어내셨어야 돼. 한 줄의 시는커녕 책 한 번 읽지 않은 문장. 근데 진짜 애들이 책을 안 읽었으니까 오히려 그렇게 훌륭하게 된 사람 막 성공시나 아닙니까 이러면서 단어를 못 찾아냈단 말이죠. 이해돼? 그럼 틀리는 거야 그냥. 거기 답이 없지 이러면서. 그럼 거기에서 말리는 거야. 니네 1년에 국어 보는 거야. 국어는요 그냥 이런 거 모르면 말리는 거야. 그래서 공부를 정말 면밀히 하고 계셔야 돼.
아셨죠? 기출 분석을 할 때 이걸 단어를 어떻게 찾아낼지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거 단어, 역설, 공감각적 심상 뭐 이런 것들은 좀 공부를 많이 제발 해두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수능이 나오니까요.